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논증의 일관성과 비일관성, 그리고 논리적 동치, 그리고 대치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논증이 갖는 결론의 일관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 결론이 일관적이고 어떤 경우에 비일관적인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설명문이 있는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An argument with a self-contradictory premise or premise is called an inconsistent argument. 자기 모순적 전제나 전제 집합을 지닌 논증은 비일관적인 논증이라고 불린다. 전제군요. 전제 중에 자기 모순적 전제, 자기 모순적인 전제들이 있다면 그러면 이 모순으로 인해 결론이 상반된 결론들이 도출될 수도 있어요. 결론이 일관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일관적 논증이 된다. 이것이네요. 결국은 자기 모순적 전제와 결론의 관계를 표시하는 말이 논증의 일관성 내지 비일관성이 되겠습니다. The proof of validity of an argument gives no assurance that it's consistent. 타당성 증명, 논증의 타당성 증명은 그것이 일관적이라는 아무런 보증을 주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논증이 타당해도 그 전제들이 자기 모순적인 전제들이라면 결론은 비일관적일 수 있겠죠. 자기 모순적 전제들을 지닌 논증도 타당한 논증들일 수 있어요. 논증 규칙만 따르면 타당한 논증이 되는 것이죠. 셋째로, a valid argument can be inconsistent because the inconsistent argument means only that each premise or premises is self-contradictory. 그러니까 타당한 논증도 비일관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비일관적 논증이란 단지 그것의 전제나 전제 집합들이 자기 모순적이라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결국 핵심어는 self-contradictory, 전제들이 자기 모순적이다라는 것이네요. By use of truth table, we can test the consistency and inconsistency of an argument. 진리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논증의 일관성과 비일관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 검사할 수 있다. 다섯 번째요. If the antecedent of a hypothetical conditional corresponding to an argument is always false, this argument is inconsistent, otherwise consistent. 가언적 조건원의 전건이 즉 논증에 상응하는 가언적 조건원의 전건이 항상 거짓이라면, 전건이에요. 전건이 항상 거짓이라면 this argument is inconsistent. 이 논증은 비일관적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관적이다. 여기서 그 corresponding to an argument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논증에 상응하는 가언적 조건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논증의 전제들을 전건으로 만들고 결론을 후건으로 만들면 가언적 조건원이 됩니다. 그러면 a hypothetical conditional statement corresponds to an argument. 하나의 가언적, 조건적 진술이 하나의 논증에 상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언적 조건원의 전건이 항상 거짓이다. 자기 모순적이니까 항상 거짓이겠죠. 이럴 경우 논증은 비일관적이게 된다. For knowing the antecedent to be always false, examine reversely the possibility of its truth. 전건이 항상 거짓인지를 알기 위해서 거꾸로 reversely 그것의 진리의 가능성을 검사하라. 그러면 전건이 참이라고 가정해보고 그 가정이 성립하는지 부분 요소들의 진리값을 할당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The consistency of an argument doesn't assure its validity. 논증의 일관성은 논증의 타당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해 볼까요? 여기 있는데요. An inconsistent and valid argument. 비일관적이면서도 타당한 논증이에요. 여기 보니까 제일 전제가 R, not R이에요. R, not R. R과 not R이 모순 관계에 있는 진술들이죠. 모순 관계의 두 진술이 결합된 것이 제일 진술이에요. 그럼 R then S, not R then not S 이렇게 세 개의 전제가 있는데 이 전제 집합 속에 자기 모순적인 전제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로부터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S, not S 역시 자기 모순적인 진술인데요. 자기 모순적인 진술로서의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어떻게 되세요? 이 R은 두 번째 전제의 정권을 긍정해서 후권인 S 소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not R은 세 번째 전제의 전권을 긍정해서 후권인 not S를 결론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S와 not S를 결합하면 최종 결론인 S not S가 나오겠네요. 여기 보니까 R 1번 진술로부터 A7에 의해서 즉 단순화 원리에서 첫 번째 선언지를 떼어냈어요. 그 다음에 R을 적용해서 2번 진술에 적용해서 후권을 소결론으로 얻었네요. 다시 not R을 1번 진술로부터 위치 바꿈이 A8 연원 교환성 원리 그리고 A7 단순화 원리 두 가지에 의해서 도출했고요. 그다음에 not R을 3번 진술의 전권에 적용하니까 후권 not S가 소결론으로 얻어졌고요. 이번엔 5번, 7번 S와 not S를 결합했어요. 연원 규칙에 의해서 A9 conjunction principle에 의해서 얻어냈네요. 이 경우에 이 진술은 타당한 이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에요. 근데 전제 2에 자기 모순적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전제 집합에 자기 모순적 전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inconsistent 비일관적인 논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논증을 여기서 5번에서 끝마칠 수도 있어요. 1, 2번 진술로부터 1, 2번 전제로부터 그 S를 얻는 것으로부터 끝마칠 수도 있고 또 1, 2 진술로부터 즉 1, 2번 전제로부터 not S를 얻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S가 결론으로 끝날 수도 있고 not S가 결론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결론이 서로 다르죠? 서로 모순된 결론들이죠? 이렇게 모순된 결론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비일관적인 논증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는 좀 단순한 논증이에요. P, not P 역시 self-contradictory premise네요. 이로부터 self-contradictory conclusion이 도출되었어요. 우선 P로부터 P, not P로부터 앞쪽 연원지 P를 단순화시켜서 떼어냈고요. simplification A7에 의해서요. 그리고 P에다 Q, not Q라는 결론 진술을 부과했네요. 그 선언지 부과법이죠. A12로 불리는 거, addition principle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피를 떼어냈어요. 1번 A8, 세미콜론 A7. 이건 1번 진술에 A8를 적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A7이 다시 적용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연원지들의 순서가 뒤바뀌는 연원 교환성 원리가 적용되고 그것에다가 단순화 원리를 적용해서 앞쪽 선언지를 떼어냈다 이 말입니다. A4 선언 3단론법 디스정티브 실로지즘이라고 불리는 것이요. 선언 3단원법을 적용해서
얻고자 하는 이 결론값만 남기고 앞쪽 선언지는 제거했네요. Not P can eliminate the first disjunctive. The first disjunctive is eliminated by not P. Then we get Q, not Q as the conclusion. 예, 이런 논증인데요. 여기서도 확인되는 바 두 번째 논증도 타당한 논증이지만 전제가 자기 모순적이라 비일관적인 논증이다. 이렇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비일관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논증이 우리는 전건의 참을 가정해보고 참일 수 없다면 항상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 전건이 자기 모순적 진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호수슈가 있어요. 호수슈 기준으로 앞쪽이 전건, the antecedent, 뒤쪽이 후건, the consequent이지요. 전건만 떼어냈어요. 이렇게 떼어놓고 이거를 참이라고 가정해봐요. 이게 참이 되려면 주요 결합사 main connective인 dot 밑에 우리가 t라고 진리값을 할당해 줘야 돼요. We designate t under the 그 conjunction sign dot 아래에 tt를 할당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연원이 참이고 이쪽 연원도 참이라면 연원지 둘 다 참이고 이쪽 연원지도 둘 다 참이라는 거잖아요. 그 연원지들 각각의 연원지들의 메인 커넥티브인 다트 아래 다시 t를 지정해줘요. 표시해줘요. 그러면 t 또 여기 t 여기도 t죠. 여기서 t 할당한 건 1번 첫 번째 생각 단계에서고 각각의 연원지 내에 t를 할당하는 것은 두 번째 사유 단계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러고 나서 검토를 해봐요. 그러면 r, not r이 참이려면 r도 참이고 not r도 참여해야 돼요. 근데 not r이 참이라면 r 자체는 거짓돼야 하죠. 여기 나와 있듯이. 그러면 r이 한 번은 참이에요. 근데 한 번은 거짓이 돼요. 동일한 진술 r이 참이자 거짓이다 라는 것은 모순이죠. 우리는 여기서 there is a contradiction. We encounter here a contradiction between the truth value R and another truth value of R. R의 진리값과 R의 또 다른 진리값 사이에 모순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정하기를 Thus the antecedent can be not true, so that it must be false. 이 정권이 참일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거짓이다. 여기 보세요. can은 가능성이죠. must는 필연성이에요. 가능하지 않다. 참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거짓인 게 필연적이다. 반드시 거짓이다. 이런 말이 돼요. 가능성과 필연성의 관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Thus, the corresponding argument is inconsistent. The argument that corresponds to the hypothetical conditional statement is inconsistent. 가언적 조건원에 상응하는 논증이 비일관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inconsistent and invalid argument 읽었어요. 일관적이지만 타당하지 않은, 즉 부당한 논증. If it's raining, Jane will go shopping. 여기서 if절과 then절로 된 가언적 조건원이에요. 이 전건이 전제일 수 있고 후건이 결론일 수 있죠. 논증으로 바꾼다면. 근데 우리는 전건만 따지는 거예요.
전권이 자기 모순적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논증이 일관적인가 비일관적인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해설문이 있는데 보시지만 이 조건원의 전제도 1번, 2번 줄에서는 참이에요. 3번, 4번에서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권이 항상 거짓인 게 아니네요. 즉 자기 모순적인 전권이 아니에요. The antecedent of the corresponding hypothetical conditional is not always false, so that the corresponding argument is consistent. 그러니까 이 상하는 가운적 조건은, 즉 논증에 상하는 가운적 조건의 정권이 항상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하는 논증은 일관적이에요. 예. 자기 모순적이지 않으니까 논증이 일관적이다. 이렇게 판정이 된 것이네요. But in the case that the antecedent is true, 그러나 전권이 참인 경우에조차도 the consequent can be false. 여기 볼까요? 2번 줄이네요. 전권이 참인데 후권은 거짓이 됐네요. As shown in the second lines. 두 번째 줄에서 볼 수 있듯이요. Thus, 따라서 the corresponding argument is invalid. 상하는 논증은 부당하다. 이런 것이네요. 전권이 항상 거짓인 것이 아니라서 자기 모순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관적인 논증이에요. 그럼에도 전권이 참이면서 후권이 거짓인 경우, 이것은 논증으로 말하면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거짓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런 경우에는 그 논증이 부당한 논증이지요. 이 진술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말하고 해요. 참 거짓은 진술 명제 문장에 적용되는 속성이에요. 타당성, 부당성, 건전성, 불건전성은 논증에 적용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할 때 구별해 사용해야겠죠. 엄마와 딸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딸이 눈물을 흘리고 엄마는 진지하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관성과 비일관성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뭐가 생각나나요?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논리적 equivalence, 논리적 동치라는 것인데요. Two statements are logically equivalent if and only if they have the same final column in their truth tables. 두 진술은 논리적으로 동치인데 만약 그리고 오직 그들의 진리표들 속에서 동일한 최종 칸을 가지고 있다면, 진리표를 그렸을 때 최종적으로 진리표가 적혀지는 칸이 있잖아요. 그게 최종 칸인데 그 최종 칸의 내용이 동일하면 동치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All of the valid argument forms A1 through A12 are logically equivalent since the relevant hypothetical conditional statement forms have the same final column in their truth tables. 그러니까 타당한 논증 형식 A1에서 A12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동치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관련된 가언적, 조건적 진술이, 여기서 relevant는 corresponding이라는 말을 대신했네요. 상응하는, 즉 논증에 상응하는 가언적 조건원 형식들이 진리표들 속에서 동일한 최종 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최종 칸에서는 항상 그 참값만
true라는 값만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 최종 칸이 동일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례를 보죠. 논리적 동치를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 P&Q 조건원인데 이것을 정의하면요.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게 definition 2였지요. P이면 Q이다 라는 말은 P이면서 Q가 아닐 수 없다. 즉 P이면서 Q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P가 참이면 Q가 참이다 이 말은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이다 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립값을 할당했어요. P 밑에 TTFF를 썼고요. Q 밑에 TFTF를 썼고 not Q 하면 T의 반대 진리값 F가 오고요. F 반대 T, T의 반대 F, F의 반대 T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 P와 not Q의 연원이니까요. T와 F의 연원인데요. 둘 다 참일 때만 전체가 참이 되는 것이죠. TF니까 F가 오고요. T 둘 다 참이네요. 그래서 T가 왔습니다. FF 둘 다 거짓, FT 한쪽 거짓, 한쪽 거짓. 그러면 F가 와야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전체에 대한 부정이니까 F에 대한 부정 T, T에 대한 부정 F, F에 대한 부정 T, F에 대한 부정 T가 나왔어요. 즉, 파이널 컬럼, 최종 칸은 이 굵은 글씨로 쓰인 TFTT 칸이에요. P&Q도 조건원에서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인 경우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다 참이라고 했어요. 최종 칸은 굵은 글씨로 쓰인 TFTT 부분이에요. 이 two final columns are same 그렇게 말할 수 있죠. So we can say these two statements are equivalent. 그래서 그 동치는 이렇게 트리플 바로 표시해요. 트리플 바 is the designation for the logical equivalence. 동치에 대한 지칭 표시이다. 삼중막대가. 그래서 이렇게 삼중막대로 동치를 표시했습니다. 근데 이런 동치가 12개의 타당한 논증 사이에 논증 형식 사이에 성립하고 또 4개의 데피니션 사이에서도 성립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그 논증 규칙의 이름으로 말해지는 동치들이 소개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타당성 증명 속에서 논리적 동치들을 사용하기 했습니다. 여기서 또 principle of transposition, 이건 전환이라고 번역돼서 전환 원리라고 하는데요. P&Q이면 not Q 된 not P이다. 대우 원리라고 해서 수학 시간에 공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P이면 Q이다라는 것은 not Q이면 not P다라는 말과 동치이다. 동일한 진리값을 갖는다. 이 말이고요. 이것을 증명해 보면요. not Q 된 not P로부터 P 된 R로 가는 방법이에요. 아니군요. 이거는 별개의 논증인데 논증 속에서 이 전환 원리를 사용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1번 진수를 이 전환 원리에 의해서 P 된 Q로 바꿨어요. 여기 1번 트랜스포지션. 그 다음에 그러면 2번, 3번이 결합되네요. 동일한 진술이 Q와 Q니까요. 동일한 거 빠지고 나머지 둘이 결합돼서 P 된 R이 되네요. 3번, 2번, A3. A3는 Hypothetical Syllogism, 가언적 3단 논법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논증 속에서 이 동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예가 있나요? 이것은 어떤가요? 이것은 The Principle of Exportation, 수출 원리, Importation 수입, Exportation 수출인데요. 그냥 여기서 수출이라는 말만 썼지만 번역해서는 수출입 원리라고 번역하는데요. 여기서 P.Q, then R인데요. 여기서 Q가 parenthesis, 괄호 밖으로 수출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꼴이 돼요. 즉, P, then, open parenthesis, Q, then R, close parenthesis. 앞에서는 연원이었는데 Q가 괄호 밖으로 넘어가니까 다트가 호수지로 바뀌었네요. 이것은 수출입 원리라고 하고요. 1번 전제로부터 결론으로 갈 수 있는가? P.Q, then R. 네, 바로 Q를 괄호 밖으로 내보내면 다트는 호수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P 호수주 open parenthesis Q then R close parenthesis 1번 exportation 2. exportation principle is applied 이런 말이죠. 이것이 이 결론 진술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거는 어떤 거 있을까요? The principle of commutativity between the biconditional and the exclusive disjunction notation is B/D. 그랬네. 쌍조건원과 배타적 선언 사이의 교환성 원리라는 것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보니까 P와 Q가 동치다라는 말은 P와 Q가 배타적 선언인 것이 아니다. 배타적 선언이면 진리값을 서로 달리한다는 것이에요. 배타적 선언 관계에 있어서는 P가 참이면 Q가 거짓이고 Q가 참이면 P가 거짓인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것이 바로 P와 Q가 동치인 관계이다 이 말이네요. 또 여기서는 P와 Q가 동치인 게 아니다 이 말은 P와 Q가 배타적 선언의 관계에 있다라는 말이네요. 여기에도 여기 트리플바 동치가 성립하네요. 재밌죠? 요 자체적으로도 동치예요. 근데 이 동치적 진술과 이 배타적 선언 기호를 지닌 진술이 또 동치예요. 케이스 베타 해서 이런 관계가 있네요. P와 Q가 동치이다라는 말은 not P와 Q가 배타적이다 라는 말과 동치이고 P와 Q가 동치이다라는 말은 P와 not Q가 배타적이다, 배타적 선언관계에 있다라는 말과 동치이고 not P와 Q가 동치이다라는 말은 P와 Q가 배타적 선언관계에 있다라는 말과 동치이고 또 P와 not Q가 동치이다라는 말은 P와 Q가 배타적 선언의 관계에 있다라는 말과 동치다라는 말이네요.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져보면 동치가 꽤나 많네요. 이번에는 네 번째로 The Principle of Distribution, 분배율, 분배 원리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여기 open square bracket P dot open parenthesis Q or R close parenthesis close square bracket is equivalent to open square bracket open parenthesis P dot Q close parenthesis or open parenthesis P dot R close parenthesis close bracket 이렇게 됐네요. 그렇다면 분배하는 거니까요. 여기 있는 P를 이 소괄호 속에 Q와 R 양쪽에 분배를 해줘요. 그럼 P.Q 그리고
그게 한 묶음이고요. O와 해놓고 P.R 이게 또 하나의 한 묶음이죠. 여기 이게 주요 결합사 메인 커넥티브인데 이게 어디 있었나요? 여기 소괄호 속에 있었네요. 이 소괄호 속에 있는 결합사가 분배 이후에 최종 결합사, 주요 결합사가 되는 것이네요. 여기도 볼까요? P가 분배되면요. P와 Q, 다트, P와 R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메인 커넥티브 다트가 이쪽에 소괄호 속에 있는 연원 기호예요. 그러니까 소괄호 속에 있는 그 결합사가 주요 결합사로 된다.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그 점을 기억하셔야겠네요. 혼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L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the catch-all designation for the logical equivalence. 그러니까 catch-all은 번역이 쉽지는 않은데 총체적인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총체적 지칭이다. 다른 논리적 동치에 대한 총체적 지칭이 L이다. 이렇게 할까요? 다른 논리적 동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총치하는 표현이 L인데 L은 logical의 L이고요. E는 equivalence의 E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제가 not P 된 P이고 결론이 P인데요. 어떻게 이 두 개의 항목을 가진 진술이 하나의 항목만 있는 진술로 바뀔 수 있느냐? 서로 동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L이 논리적 동치라고 쓰고 not P 된 P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조건원이잖아요. not P 된 P. 이거 데피니션 2를 활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선 not이 적히고 not P, not 한번 not P 이렇게 되겠죠. 여기 dot가 와야겠죠. 그러면 not P이면서 not P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not P인 게 아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겠죠. not P가 두 번 쓰였지만 의미는 결국 하나인 것이죠. 그럼 이것은 결국 이것은 not not P와 같은 것이고 이것은 결국 P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이렇게 P가 나왔는데 바로 이 증명 과정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not P면 P다라는 것이 P와 동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이렇게 L이라고 쓰고 뒤에 괄호를 열고 괄호 속에 동치의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을까요? 동치가 아이와 인형입니다. 닮았습니다. 쌍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논리학 공부하는 여러분은 동치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예요. The principle of substitution. substitution, 대치, 대체, 교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요. 우리는 대치라는 용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대치의 원리 또는 대치율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대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Two kinds of substitution. One is the substitution on complete statements. 완전한 진술들 우에서의 대치. 또 하나는 another is the substitution on partial statements. 부분적 진술들 우에서의 대치. 이렇게 되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사례가 주어져 있습니다. P 땡큐라는 진술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 진술일 수 있죠. 이 전체적 진술을 우리가 아까 트랜스포지션 프린시플 전환 원리에 의거해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어요. 낫교된 납이라고. 그렇다면 이건 전체 진술이 전체 진술에서의 대치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X된 P된 Q에서 이 뒷부분 P된 Q는 전체 진술의 부분 진술이에요. P된 Q를 역시 전환 원리에서 대체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부분 진술 위에서의 대치가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렇게 부분 진술 위에서의 대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대문자 S를 사용해서 부분 진술상에서의 대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나타낼 수 있어요. S stands for the substitution on partial statements. 부분 진술들에서의 대체를 나타난다. 누가? 대문자 S가 그런 말이네요. 그래서 in the case of the substitution on partial statements, we indicate in parentheses after S which logical equivalence is being substituted. 그러니까 부분 진술들에서의 대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우리는 그러니까 대문자 S 뒤에 소괄호들 속에다 표시해둔다. 무엇을? 어떤 논리적 동치가 대치되었는가? 어떤 논리적 동치가 is being 대체되고 있는가를 표시해 주라는 것이네요. 약속이에요. 새로운 진술이 등장했을 때 그 진술의 논리적 근거를 표시할 때 바로 이런 대문자 S와 그 뒤에 괄호 속에 사용된 동치의 내용이 적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볼까요? 대문자 S 그리고 소괄호 속에 DN, 더블리게이션이라는 말이 적혀 있네요. 그러면 부분 진술들에서 더블리게이션에 의한 동치가 사용되었다. 이런 표시가 되겠네요. not open parenthesis aw.ar close parenthesis 이게 전제인데요. 결론은 aw 된 not ar입니다. 이거는 조건원이고요. 이것은 연원인데 자, 연원과 조건원 사이에 교환이 전환이 정의에 의해 가능한 것 알고 있죠. 우리는 그런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 AR 앞에 더블리게이션 사인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럼 AR과 not AR은 동치이죠. A10이라는 더블리게이션 규칙에 의거해서 동치예요. 그래서 여기 대문자 S 이 말은 부분 진술에서의 대치 이런 뜻이고요. 부분 진술 AR이요. AR에서의 대치인데 무엇에 의한 이중부정에 의한 대치다 라고 논리적 근거를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AW not AR로 바뀔 수 있는데 이것은 definition 2에 의한 것이다. 연원인데요. 조건원으로 바뀌었죠. AW이면서 not AR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AW이면 not AR이다 라는 말과 정의상 동치인 것이죠. 그래서 물론 동치관계에 있는 것은 서로에게서 도출될 수 있으니까요. 2번으로부터 3번을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3번으로부터 2번을 결론으로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치율을 사용하는 방법, 기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번에는 substitution by commutativity 이 말인데요. 교환성 원리에 의한 부분 진술 우에서의 대치 이런 말인데요. 자, not open parenthesis j.m close parenthesis 로부터 결론 m not j를 얻어야 돼요. 역시 연원과 조건원 사이에 전환 또는 변형이 이루어지는 관계이네요. 결론에서는 m이 앞쪽에 왔으니까 여기서도 m이 앞쪽으로 올 필요가 있겠고요. 또 여기 낫제의 후건이 낫을 부정기호를 지닌 것이니까 아마도 이 j도 부정기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우선 j의 이중 부정 기호를 덧붙였어요. 보통은 A10을 쓰지만 지금 부분 진술을 위해서 이중 부정일 때는 이 DN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으로 그렇게 하자고 정한 것이니까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여기 A10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를 바꿨죠. M. 낱낱 이건 연원 교환성 원리 보통은 A9이라고 쓰이는데 지금은 부분 진술 우에서의 대치이기 때문에 A9이라고 쓰지 않고 커뮤테이티브의 약자로 com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정의에 따라 교환 가능한 관계니까요. 3번은 4번에 의해 정의될 수 있고 4번은 3번에 의해 정의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을 데피니션 3번에다 데피니션 2를 적용하면 이 결론이 얻어진다 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더블리게이션과 커뮤테이티비티를 한 줄에 동시에 정의했어요. 그래서 한 줄이 축약되었네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가? 이번엔 더블리게이션과 커뮤테이티비티를 한꺼번에 사용했다. 어떤가요? 1번, 2번. 1번 진술이 소리 조건원과 조건원의 결합으로서의 연원이고요. 2번 진술이 부정기호를 많이 가진 연원이네요. 이거 우리 데피니션 관계를 생각하면 이거는 선언에 대한 정의, 선언의 정의에 의하면 이거는 RO와 U가 될 테고 R은 이것을 긍정하고 U는 이것을 긍정하니까 not W, O와 C가 얻어질 법해요. 그거를 예상해 보고요. 자, 보니까 우선 1번의 A7 단순화 원리 심플리피케이션을 적용해서 3번 진술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원지를 얻어내려니까 연원지들의 순서를 바꾸는 A8를 적용하고 그 결과값에다 A7 단순화 원리를 적용해서 얻어냈네요. 그 다음에 2번 진술에 대해서 데피션 1을 적용해서 선언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면 이 5번과 3번, 4번, 3, 4, 5번이 A6 딜레마 아규먼트 논증을 형성하네요. 그 결과값은 not W, O와 C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W와 C의 순서가 바뀌는 일이고 그리고 이 선언이 연원으로 바뀌는 일이네요. 이렇게 바뀌려면 정의 definition 1, 2, 3, 4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이중 부정 기호를 덧붙였고 순서도 그것만 우선 아닌가요? 데피니션을 곧바로 적용했네요. 그래서 not W가 아닌 것, not W가 아니면서 C가 아닌 것이 아니다. not W가 아니면서 C가 아닌 것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데피니션은 많이 적용됐고요. 이것에다 이 이중부정 기호를 제거하고
W와 not의 순서를 바꿨네요. 한 단계로 표시했습니다. 부분 진술 의해서 이중부정과 교환성 원리가 적용되었다. 그 결과가 얻고자 했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 개가 언급됐는데 두 가지 정도, 두세 개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선 Definition 1에 의한 substitution, 즉 선언의 정의에 의한 대체 이런 말인데요. not, open parenthesis, not x, dot, not y, close parenthesis. 결론은 not, open parenthesis, x와 y, close parenthesis 이렇게 됐네요. 이거는 선언이네요. 즉 연언이 선언으로 바뀐 것인데 그러려면 정의 definition 1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떼어내면 앞에 있는 첫 번째 부정기호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x와 y로 되네요. 바로 이 부분 진술에 대해서 정의가 definition 1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이 s를 쓰고요. 즉 s가 부분 진술에서의 대치를 말하니까요. D1에 의한 부분 진술의 대치가 1번 진술에 대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가 이 진술이다 라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Proof of the validity of that P then Q is logically equal to not Q then not P. P then Q가 논리적으로 not Q then not P와 같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 증명. 여기서 equal 그랬네요. 이게 전환 원리였죠. 대우 원리라고도 하는 것. 뭐 equivalent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equal이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그 동체에 대한 증명은 동등성에 대한 증명도 마찬가지고요. 양쪽 방향에서 시도해야 돼요. P 된 Q에서 not Q 된 not P로 가보고 또 not Q 된 not P에서 P 된 Q로 가보는 것이요. 처음 이쪽 논증은 P 된 Q를 전제로 해서 not Q 된 not P를 결론으로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definition 2를 적용해서 이렇게 연언으로 바뀌었고요. 연언 내부에서 위치 교환이 있었고요. 이건 커뮤테이티비티고 부분 진술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시 P에 대해서 이중부정 기호가 덧붙여졌는데 이것도 부분 진술 위에서의 더블리게이션에 의한 대치이다. 그리고 5번 진술 not Q 된 not P는 4번에 대한 definition 2이다. 연언과 조건원 사이의 관계네요. not Q이면서 not P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것은 not Q이면 not P이다. 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네요. 또 반대 방향으로 하면 not Q 된 not P를 전제로 해서 P 된 Q로 가는데요. 역시 조건원이긴 한데 순서가 바뀌어 있죠. 여기서는 Q가 앞쪽, P가 뒤쪽인데 여기서는 P가 앞이고 Q가 뒤니까요. 그러면 순서 바꿈 커뮤테이티비티, 교환성 원리가 적용될 텐데 교환성 원리의 적용으로 해서는 연원으로 바꿔놔야 해요. 연원 내부에서 교환성 원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조건원을 연원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됐어요. definition 2, 즉 조건원에 대한 정의에 의거해서요. 그리고 순서 바꿈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커뮤테이티비티, 교환성 원리에 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낱낱 이중부정 기호가 제거됐네요. 이렇게 이중부정 기호의 제거는 A
A11이고요. 이중 부정기호를 덧붙이는 건 A10, 제거하는 건 A11인데 우리 이렇게 대체율 상에서 이중 부정을 얘기할 때는 DN으로 적자했습니다. 이것도 약수이고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DN 대신 A11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not P, not Q가 되고 이것도 정의에 따라 조건원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되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좌측에서 우측 진술이 도출될 수 있고 우측에서 좌측 진술이 도출될 수 있어요. 쌍방향의 도출이 가능하니까 둘 다 동일한 진리치를 갖는 동치이다 또는 동치관계의 두 명제이다, 두 진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대체율까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그림인데요. 우리가 대체율을 공부했는데 아이가 이번에 무엇을 넣고 있어요? 이 그림과 대체율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수고들 하셨습니다.